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 그 강제이행금 제도에 대해서 좀 생소한 용어인데 어떤 제도인지 한번 자세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강제이행금 제도라는 것은 그 노동위원회에서 그 확정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사업주가 납부해야 되는 이렇게 강제이행금 같은 세금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부당 해고 사건이 이제 보통 이제 근로자가 이제 성소했을 때 이겼을 때 이제 회사에서는 그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이 해고는 부당한 해고를 인정한다. 그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여기에 복직시키고 그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이것을 바로 납부하고 그 납부한 이행한 내용을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다가 보고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명령입니다. 근데 이런 판정서 명령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강제이행금이 집행이 됩니다. 강제이행금은 그 이행금이 납부하기 30일 전에 그 납부 통지서를 보내고 이것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 강제이행금이 납부된다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업주는 그 강제이행금 통지서를 받고 30일 내에 이제 사실상 그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독촉을 한 번 하고 그 독촉을 하지 않아도 독촉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은 바로 강제이행금이 납부됩니다. 강제이행금은 3천만 원 이내에서 이제 적용되는데 보통 하나의 사건에서는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과돼도 또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또 2차 그 6개월 내에 또 2차 납부서가 나가고 그리고 또 6개월 내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해에도 그 3차, 4차 해가지고 총 4번의 이행 강제금이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회사가 계속 거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국가 세금 미납부와 같은 그런 어떤 세금의 비납부했기 때문에 어떤 회사 재산에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강제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사가 계속 납부를 안 하다가 이제 여기 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 가고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이 또 회사가 지가지고 행정소송을 가고 행정소송이 또 회사가 졌을 때에는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러한 다른 그 행정소송이나 이제 그 항고심,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데서든지 회사가 이게 또 기존에 이제 진 사건을 이제 이기게 되면은 기존에 납부한 강제이행금은 이제 회사가 이제 그 국가가 그 회사한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환을 할 때에는 그 이자까지 같이 이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회사들은 어떤 세금과 같이 납부 기간을 정해서 이제 부과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대부분 납부를 하고 이제 그 재심을 하든지 해서 이제 사건이 회사가 이겼을 때에는 그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이제 이행 강제금을 돌려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 강제이행금 제도의 목적은 뭐냐? 이게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나 또 징계를 받았을 때 근로자는 그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근로기준법 2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신청한 그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은 이제 심판회의가 열립니다. 그 심판회의에서 이 근로자의 해고 사건이 그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결정이 됩니다. 이 정당한 해고일 경우에는 따로 뭐 특별한 처분이 없이 넘어가지만은 이제 회사의 해고가 아니면 다른 징계가 부당한 징계 또는 해고다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해고는 그 부당한 해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한 또 임금 상당을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30일 내에 이제 노동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그에 대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당해고에 대한 강력한 그 어떤 이행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이제 강제 이행금 제도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제 부당해고 확인 소송 이런 거는 사실상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1년, 2년 정도 걸리지만은 이 노동위원회 사건의 어떤 특징은 신속성이라는 게 있고 또 집행력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이행금 제도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또 또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송비가 따로 없고 그 대리인 선임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면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강제 이행금 제도는 굉장히 어떤 그 사업자한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고 왜냐하면은 이런 노동 사건은 일반 민형사상 사건하고 다르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그 어떤 생계를 목적으로 일을 이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생산 수단이 그러니까 생계 수단이 끊기게 되면은 어떤 근로자의 어떤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노동인의 어떤 부당해고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하게 또 그 전문성 있게 또 그 어떤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판정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강제 이행금 제도는 어떤 노동위원회의 어떤 심판 제도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것 같은데 그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어떤 일정 기간에 끝내야 되는 그 기한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법에 따라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그 60일이 지나면은 심판회의가 열려야 한다. 그리고 심판회의에서 이제 그 부당한 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노동위원회의 사건은 좀 일반 형사나 민사 사건하고 다르게 한번 1회 사건으로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사가 합의하게 되면은 그 기한을 이제 뭐 2주나 3주 아니면 한 달 정도 늦춰서 다시 이제 각자 주장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일방이 그걸 거절하게 되면은 바로 심판회의가 바로 지정된 날 열려서 이제 신문회의를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심판 또는 신문회의라고 하는데 이 회의는 집중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서 1시간을 이제 어떤 회의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의에서 주장과 반박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제출됐던 서면을 가지고 이제 누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이제 따지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의위원들이 심판회의에서 하는 거는 다시 좀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어떤 이게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진술을 듣고 이제 결정하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심판회의가 열리면은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심판회의가 보통 한 지방노동위원회 각 사무실에서 거의 뭐 한 5개나 6개 정도 이렇게 열리는데 이제 최종 심판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주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의위원 3명이 판정을 내게 됩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그래서 그 결과를 저녁 8시쯤에 이제 담당 조사관이 이제 대리인들에게 문자로 이제 알려줍니다. 사실 결과만 알려주고 내용은 안 알려주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그 심판회의가 열린 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제 서면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강제 이행금이 이제 부과됩니다. 그래서 강제 이행금은 강력하게 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집행되도록 하는 그 집행력이 보장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그 강남 농업인에서 특히 노무사분들이 부당해고 사건을 많이 처리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노무사분들이 하는 역할이 지금 그 노동위원회 가기 전까지 일을 많이 해서 이제 그 근로자든 뭐 대리하는 측에서 그 노동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공인 노무사는
그 각 사업장에 일어나는 그 모든 갈등 사건을 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노동법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또 예방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처벌까지 하는 그런 행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노무사의 역할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부당한 해고나 또 차별 그리고 또 구제 신청 또 부당 노동행위 이런 부분 또 노동조합의 어떤 갈등 부분을 조정하는 이 부분을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산업재해 부분도 이제 제가 1심, 2심, 3심까지 이제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고용센터나 아니면 또 그 4대 보험 관련돼서 이제 너무 추가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다든지 이럴 때에는 4대 보험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도 공익노무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그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전문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강제이행금 제도는 굉장히 그 노동위원회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하더라도 집행력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판정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이행금 제도는 노동위원회의 어떤 결정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